나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씻어야 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거든요. 1705년 프랑스 팔라틴 공주가 편지에 쓴 내용입니다. 그깟 세수한 걸로 뭐 저렇게까지? 난 오히려 안 씻는 걸 더 못 참겠던데. 당연히 고개를 갸웃거릴 법도 하지만 목욕을 금기시했던 18세기 초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죠. 고대부터 중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양 역사 속 목욕과 청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로마는 목욕 때문에 멸망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처럼 로마인의 목욕 사랑은 유별났어요. 목욕탕은 가운데 목욕 구역을 중심으로 집회실, 도서관, 강연장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규모였죠. 당시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목욕탕 다님 정보 좀 주셈. 라고 묻는 게 당연할 정도였대요.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영혼의 정결을 중시했던 기독교인들은 로마식 목욕이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라 보고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목욕 문화는 단지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의 공간이었거든요. 테르메! 이 단어는 뜨겁다는 뜻의 그리스어로 대규모 공중목욕탕을 의미했는데요. 고대 로마의 도시에는 이 테르메가 있었고 이곳에서 독서와 사교를 즐기는 걸 넘어 남녀 혼탕에서 쾌락까지 즐겼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핫플인 목욕탕이 단 한 번에 사라진 엄청난 사건이 있었으니 패스트. 바로 흑사병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던 목욕탕이 사라진 것은 14세기 중반 유럽인 3명 중 1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의사와 과학자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 모공이 열리면 역병이 쉽게 침투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 후 역병이 돌 때마다 이런 말이 나왔죠. 죽고 싶거든 목욕을 해라. 이렇게 18세기 초까지 유럽인들은 목욕과는 담을 쌓게 되었죠. 다시 말해 중세 유럽 시기는 왕과 귀족, 농민 모두의 위생 상태가 아주 더러웠죠. 실제로 1601년에 태어난 프랑스 왕 루이 13세는 7살이 돼서야 처음 목욕을 했고 루이 14세는 지독한 입냄새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물기가 몸에 닿으면 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믿음에 슬쩍 손을 씻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예 물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얼굴은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죠. 아니 그래도 좀 씻어야 하지 않나? 목욕 대신에 선택한 것은 바로 옷 갈아입기. 당시 사람들은 흰색 아마포 옷이 땀을 빨아들인다고 믿었거든요. 루이 14세가 펜싱을 하고 춤을 추고 땀에 흠뻑 젖었을 때 씻는 대신 옷만 갈아입었던 건 옷을 갈아입으면 깨끗해진다는 믿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씻지 않을 것 같던 중세 유럽의 목욕 문화는 언제부터 바뀌게 된 걸까요? 18세기 중반 온천과 수영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져서 에밀에서 청결에 대해 논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물에 몸을 담그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과학계는 말을 받고 모공이 막히면 피부 호흡이 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죠. 한편 미국도 개인위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기 시작했고 비누와 세제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죠. 부치와 발 냄새 같이 몸에서 나는 냄새는 해고와 이온의 사유가 됐고 여성들은 체취를 감추기 위해 겨드랑이 털을 밀고 방추제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 청결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향긋한 휴지와 치약을 쓰고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 공기청정제와 향수를 뿌려 냄새를 없애기도 하죠. 하얀 치아를 닦기 위해 미백제를 쓰고 잘 씻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씻으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인간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을 증가시킨다는 반론들도 있죠. 이처럼 위생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왔는데요. 아마 몇 세기 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청결 습관을 보며 재미있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